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운동하셨나요? 네. 추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셔서요. 저도 으쌰으쌰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독서도 매일 밤, 네, 자기 전에 책을 읽으면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몰라요. 네. 오늘은 제가 6학년 엄마일 때,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엄마일 때, 정말 흉흉한 소문을 많이 들어서 불안한 상태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초등맘들이라면 지금 너도 나도 빠르게 시작하는 주변의 선행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실 거고요. 중등에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현행과 선행의 비중, 그리고 균형을 어느 정도로 맞춰야 될지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수능,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아이들의 고민이자 모든 아이들이 겪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초등부터 중등까지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학년의 기준은요, 자유학년제 1년을 경험한다라는 전제 하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 아이 학교에 자유학년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혹은 자유학기, 한 학기만 하고 있다, 혹은 1년 반이다 라고 한다면 그에 맞추어서 우리 아이 상황에 따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6학년 때,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그 흉흉한 소문은 무엇이냐? 본격적인 내신, 지필평가가 시작되면 더 이상 선행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진도를 빼놔야 된다. 그래서 자유학년제는 자유롭게 선행을 쭉쭉 달려야 된다. 약간 뭐 자유로 느낌으로. 예, 그때 못 달리면 기회가 없다. 확 처진다. 그리고 그때는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서라도 예, 수학에 좀 집중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들었을 당시, 듣기는 들었는데 뭐가 문제냐? 코로나가 너무 심했어요. 저희 큰아이의 경우에는. 네, 그리고 주변에 알만한 마땅한 학원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 소문만 듣다 보니까 저의 엄마로서의 불안감은 증폭되었습니다. 네, 초등 시기에 문해력과 자기 주도적인 공부 습관을 탄탄히 다진다고 다지면서 왔지만 수학에 대한 그런 불안감은 여전히 있었고요. 제가 잘 모르는 중등 수학, 고등 수학이라고 하는 세계에 언제 어떻게 입성을 해야만 네, 그렇게 내신과 수능 두 마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네, 수학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는 아이가 될 수 있을까란 고민 우리 어머님들 아마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불안하고 궁금했던 포인트는 네, 내신이 시작되면 더 이상의 선행의 기회는 없는 건지, 그 내신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까지 무서운 것인지, 내신이 시작되는 중학교 2학년부터는 이제 모든 에너지를 다 내신 준비에만 쏟아야 되는 게 진실인지, 네, 그 부분이 좀 그랬습니다. 네, 정말 끝인지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지입니다. 자, 중학교 첫 내신 평가가 학교마다 달라요. 중학교 2학년 1학기인 학교가 가장 많고요.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보는 학교도 있고요. 네, 또 1학년부터 바로 시작하는 학교가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내신 평가가 처음 시작된다 하더라도 학교마다 또 선생님에 따라서 대부분 많은 학교에서 자체 내 수학 단원 평가 형식의 평가를 봐요. 그래서 그것들이 수행평가 점수로 환산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러니까 내신은 아닌데 평가를 받고 그게 점수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 점수로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안 본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중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보는 1학년 1학기 내신이든 내 단원평가든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단원평가든 간에 중학교 1학년 1학기 시험을 봤을 때 그 결과를 좀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 초등 친구들이 죽어라고 초등 때부터 뭐 2학년 때 3학년 거라고 5학년 거라고 3학년이 되면 6학년 거라고 예, 꼭 그런 아이 동네마다 꼭 있죠. 초2인데 중학교 거 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좋아요. 뭐 그건 그 본인의 속도,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존중하는데 그 아이가 초2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풀었던 그 문제가 바로 나오는 그 지점이 중학교 1학년 첫 네, 단원평가 혹은 내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정말 선행이 효과가 있고 선행이 제대로 이루어진 아이라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혹은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제대로 된 평가처럼 생긴 시험지 20문제를 풀었을 때 잘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선행이 의미가 있었냐 없었냐가 그 시험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그거 하나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해왔고 제대로 그 과정을 이해한 아이라면 그 시험 정도는 큰 무리 없이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어렵지 않아요. 킬러 문제 있습니다만, 네, 아이들이 막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변별력을 내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그런 수능 출제위원들의 마음과는 달라요. 그래서 그 과정을 현행으로 처음 배웠든 선행으로 미리 배웠든 상관없이 그 과정을 이해한 아이들이라면 정말 이제 조금 꼬아서 냈던 한두 문제 정도는 틀릴 수 있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수준 정도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8, 90점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네, 현재 중학교 내신평가에 대부분 과목들의 평균이 70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70점 이하로 맞는 친구들도 많다는 뜻이에요. 이 친구들이 선행을 안 했냐?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선행을 중학교 1학년 과정을 경험하지 않고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아이들은 정말 드물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늦었다라고 생각되면 최소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에라도 중학교 1학년 문제를 풀어보고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빠른 아이들은 초2 때 벌써 경험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초등 몇 학년 때 선행을 시작했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요, 이 친구가 그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인 거예요. 초2 때 중학교 1학년 문제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데 정말 개념을 이해하고 이해해서 푼 건지 공식을 외운 다음에 공식을 대입해서 푼 건지 거기에서 어떤 원리로 이렇게 풀리게 된 건지를 설명할 수 없다. 제대로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의 선행은 열심히 했고 일찍 시작했고 빠르게 달린 것만큼의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네, 선행이 아이마다 아이의 속도와 수준에 따라야 한다는 거고요. 선행을 하지 않으면 망하고 선행을 하면 무조건 수능 1등급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네, 내신이라고 하는 첫 번째 시험은 좀 공들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아이 나름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굉장히 키워주기도 하고 반대로는 나는 수학을 못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도 만드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만약에 그게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다. 그러면 시간을 좀 길게 잡고 아이가 기본 문제집, 심화 문제집, 시간과 수준의 여력이 된다면 네, 최상위 블랙라벨 같은 문제집까지 풀어보면서 아이가 첫 번째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초등 때부터 준비해왔던 네, 2학년 첫 시험을 이제 잘 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하고 있던 선행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행과 현행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선행으로는 중학교 3학년 걸 하는 친구인데 네, 현행은 중학교 2학년 시험을 본다. 그러면 첫 번째 기말고사가 다가오는데 이 2학년 거 꼼꼼히 복습하고 더 심화된 문제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느라고 3학년 거 선행을 하고 있던 걸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단되면 얘는 이제 더 이상 갈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없는 줄 알고 그런 불안 마케팅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네, 내신을 그렇게 이제 처음 준비하니까 준비하는 아이를 보면서는 얘는 이제 더 이상 선행의 기회는 없고 이렇게 꾸역꾸역 내신 준비를 하다가 마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람이 참 신기하죠. 한번 경험해 봤던 것들은 긴장도가 떨어지고 조금 더 수월한 느낌이 듭니다. 어떤 뜻이냐면 중간고사를 볼 때 수학을 준비할 때 걸렸던 시간이 막 5주, 6주 이 정도로 준비를 하고 특별히 막 대단히 만점에 도전한 게 아니라 만점을 받지도 못했지만 네, 그랬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부담감으로 준비를 했다면 기말고사 때는 살짝 줄어요. 한 4주 정도로 줄어들고 그 이후부터는 3주 정도 집중해서 심화와 블랙라벨 문제를 풀었을 때 풀어낼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제 내신에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체가 약간 줄어든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처음에 6주 동안 준비를 해서 봐야 됐던 내신 시험을 3주를 준비해도 괜찮다라는 결론이 나면 즉 본인이 지금 현행을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과 어떻게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는지라는 패턴을 익히고 나면 그러고 나면 그 3주 사이에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또 있어요. 그럴 때는 네, 아이가 본인이 속도대로 본인이 갈 수 있는 만큼 살짝씩 또 그러니까 전력을 다해서
선행을 할 수 없는 건 맞아요. 맞는데 선행을 지속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투트랙으로 간다라는 게 그 의미였어요. 시험이 다가오기 한 달 전부터 현행 모드로 바꾸고요. 현행 거 꼼꼼하게 다시 보고 어려운 문제 풀어보는 거 하고요. 자, 시험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면 다음 시험 한 달 전까지, 다음 시험 4주 전까지는 남는 시간을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만큼의 선행으로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투트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는 참고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선행이라고 하는 걸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1학년 1학기 현행과 1학년 2학기 선행을 처음으로 이렇게 투트랙으로 시작을 했고요. 현행은 계속 내신 시험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건 중요하니까 현행은 계속 그 시험 때마다 준비하고 있지만 선행은 선행 나름대로의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첫 시험, 첫 내신 평가 혹은 첫 단원 평가를 보고 나서 아이의 성적을 보시고 아이의 앞으로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때 모든 게 결정되지는 않지만 아이가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수학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구나, 이해도를 확인을 하시고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더 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시간적인 면도 좀 생각을 하셔서요. 앞으로의 방향을 잡는데 아주 유용한 키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달리 말하면 뭐냐면 시험 봤는데 80점, 90점 안 나와요. 그러면 얘가 선행을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현행을 더 잡아야 돼요. 중학교 1학년 거 안 되면 2학년 때 반드시 무너지고요. 2학년 거 안 되면 3학년 때 어차피 안 돼요. 중등 과정이 꼼꼼하게 안 되어 있으면 네, 얘가 지금 고2 거 막 끝난 애들 있거든요. 고1, 고2 거 하고 있어도 네, 결국에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렇게까지 빨리 달리는 것의 목표였던 이과 수능 1등급에 닿기는 어차피 어려워요. 그래서 중학생이 되잖아요. 더구나 이제 2학년이 되니까 좀 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초등학교 때는 서로 어디 나가 선행 어디 해라고 하는 그런 좀 가열된 지역의 경우에는 진도 자체를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요. 중학생이 되어 보면 그간의 모든 진도 경쟁은 의미가 없었다라는 결론을 네, 서로 다 약간 자숙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엄마들이. 네, 우리 아이는 초2 때 중학교 걸 했었지만 중학교 1학년 시험을 봐봤더니 70점이 나오더라. 그 말은 이제까지 이해를 못하면서 꾸역꾸역 진도만 나가고 있었음을 네, 아이도 엄마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다시 구멍을 찾고 문제점을 생각해서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꼼꼼하게 가는 방식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 문제집으로 쭉 네, 고2까지 빼는 거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신 거죠. 이해되지 않는 아이를 공식을 넣어서 외우게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네, 정말 기계적인 그런 수학적인 연습이었을 뿐이다, 훈련이었을 뿐이다라는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동의하면서 중등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죠. 서로의 어떤 진도를. 안 친해서 그런가? 네. 진도가 아무 의미 없다는 거를 서로 이제 알아요, 눈치로. 아, 그리고 우리 애가 고2 나간다고, 수상수하 나간다고 자랑해봤자, 네, 지금 내신에서 성적이 안 나오면요, 그거 다 의미 없다, 부질 없었다라는 거를, 자괴감을 느끼면서,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다시 이제 꼼꼼하게 예,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뭐랄까 선행은 약간 나의 로망이었던 선행 진도는 로망 같은 거였다면 현행 점수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팍팍한 현실을 어떻게든 하루하루 살아내야 되는 것처럼 아이들이 지금 사실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은 현행이었다라는 걸 깨닫고 많은 중등 어머님들이 네, 다시 현행 문제집을 붙잡고 A단계, B단계, C단계를 꼼꼼하게 짚어가면서 네, 고등에서 이런 구멍을 만들지 말자. 네, 이런 구멍을 중등에서 발견한 게 다행이다라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행을 딱 봤는데 괜찮았어요. 90점 이상 나와요. 그러면 얘는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는 아이예요. 그러면 얘는 현행과 선행 투트랙을 가시면 되는 거고요. 현행을 봤는데 기대했던 점수가 아니다. 그러면 현행부터 잡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예, 남들이 어디 가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네. 그리고 선행을 하실 때는 기본만 할 수도 있고요. 심화 정도까지는 밟으면서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기본으로 해서 진도 쭉 빼는 건 가능하지만 결국 아이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심화 문제잖아요. 네, 심화 문제까지도 꼼꼼히 밟고요. 정말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좀 끌고 가시는 학원에서는 보면요. 아예 선행을 나갈 때 처음부터 기본, 심화, 그리고 최상위, 블랙라벨까지도 아예 완전히 심화된 상태에서 진도를 끌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속도는 느리게 나겠지만 아이가 이제 그 단계마다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한 번씩 꼭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학원 선생님의 마인드에 많이 달린 것 같고요. 엄마표로 진행하실 때는 제가 추천드리기는 기본과 심화 정도까지는 짚으면서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어차피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내신 시험, 중등 내신 시험 결과로 다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요. 빨리 가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하셨던 정말 선행할 시간이 없느냐, 정말 현행하느라 바쁘냐, 정말 선행의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예비 중등 어머님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정말. 물론 답글을 달아주시고 하는 거는 저희 이제 채널 담당자님이 해주시지만 모든 댓글은 다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들 또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비 중등 어머님들 또 중학생 어머님들 같이 힘내요.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